여기 대현이랑 은준이랑 여기 조금 보시면 안 치게. 어유 또 분명히 내신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즌이 참 금방 오죠. 금방 와. 일단은 수업을 바로 하기 전에 앞서서 그 자료들은 다 받으셨죠? 뭐 자습서나 뭐 단어장이나 뭐 이런 거. 혹시 그 단어장 지난번에 못 받아서 그 저기 좀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 못 받았어요? 단어 못 받았으면은 제가 뭐 이따가 수업 끝나고 뭐 따로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어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 사실 이제 저랑 대부분은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하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아마 알고 있을 테지만 일단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 번 더 나눠드리고 전달 사항을 좀 전달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고 수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진도 부분보다는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할 거고 진도 부분보다는 이번 내신 대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시험에 대한 얘기 이거를 좀 같이 하면서 오늘은 좀 인트로를 좀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요청 잘하자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신규생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규생들. 우리 기존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 1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사실 이게 엄청 잘 지켜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은 결국에는 학원에 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어 실력을 쌓고 영어 점수 잘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냥 학원에 시간 맞춰서 오고 가고 하는 것만으로는 실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한데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네는요 나를 어떻게든 뭐라고 해야 될까? 빼먹어야 돼요. 나한테서 뭔가 하나라도 빼먹어야 돼. 뭔가 노하우 하나라도, 뭔가 단어 외우는 법 하나라도, 뭐라도 여러분이 나한테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하루에 최소 하나는 있어야 아 오늘 좀 알차게 공부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한테 각종 질문이나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요청이라는 거는 다양해요. 뭐 공부법에 대한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단어를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지금 단어 외우는 양이 좀 부담된다. 또는 내가 데일리 테스트 보는 게 좀 부담된다.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좀 조정을 해야겠다. 내가 허락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수업 끝나고 저한테 뭐 요청을 하시던 아니면은 나한테 좀 뭐 직접 말하기 좀 뭐하면은 카톡으로 보내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물론 합리성은 내가 판단할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니겠지만 제가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이 각종 요청하는 거는 제가 들어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본기 잘 지키자라는 겁니다. 지각결석, 숙제, 단어 테스트, 교재 지참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숙제가 안 돼 있거나 교재를 안 챙겨오면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지각이나 결석은요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잘 안 지켜진 사람들이 지난번에 꽤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적이 되게 많아요. 아마 본인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숙제를 할 때 매일매일 숙제에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걸 했었죠. 기억나시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알아요, 당연히. 왜 그게 안 힘들겠어?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든 걸 아니까 내가 별말을 안 했었던 것 뿐이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숙제는요 내가 결석을 했어. 하지만 어차피 숙제는 제가 매일매일 보내주죠. 카톡으로. 우리가 그래서 단톡방을 초대한 거잖아. 그렇지? 단톡방에다가 여러분 숙제 매일매일 보내줍니다. 여러분 오실 때마다. 그러니까 숙제 부분은 예외가 없어요. 결석을 했어도 그 카톡을 보고 여러분이 숙제를 다 잘 해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 태도에 있어서 예의 있게 행동하자. 그냥 가벼운 겁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3번만 볼게요. 우리 이제 저기 누구냐? 건이는 이쪽 양 사이드 앉는 거 금지. 알겠지 자식아? 넌 금지야. 너 벽에 종은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맨날 자세가 기대 맨날 여기 벽에 기대갖고
이래 그냥 기대기용이야 기대기용. 알겠어? 지인이도 지인이랑 세훈이랑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세훈이는 또 벽에 앉았네. 지인이는 저기 잘했고. 자 마찬가지야. 우리 정시 세 마리 건이까지 포함해서 너네는 이쪽 자리 금지. 자 아무튼 그러니까 조는 건 근데 사실 내가 그렇다 칠 수 있어.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아니 한두 번이야지 자식들아 한두 번. 아니 너무 여러 번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피곤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거 전에 내신 대비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어. 이거 빌려주겠다니까. 아무도 안 빌려고 하더라고. 아니 진짜 빌려줄 거야. 이거 피곤하면은 그냥 피곤하면 하다가 그냥 살짝 손 들어. 쌤 저 피곤했어. 내가 줄게. 저기 뒤에 가고 여기다가 탁 대고 이러고 수업 들어. 괜찮아. 자 이건 뭐 됐고 4번도 그냥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정규 수업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정규 수업에서는 저랑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네요. 그쵸? 반배정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갖고 내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세훈이랑 지인이랑 그리고 우리 준이도 되게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관에서 수업 듣던 친구들은 이제 잘 못 봤는데 우리 동아랑 대현이도 이제 오며 가면 좀 많이 봤죠. 준이는 생각보다 많이는 못 본 것 같고 저 자습실에서는 몇 번 봤지. 아무튼간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우리 특히 세훈이랑 지인이랑 그리고 이제 준이한테 아마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고 있다. 정규 수업 때 실력들 좀 많이 늘었지? 종미한테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제가 지난번에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반년 뒤를 본다고요. 반년 뒤. 여러분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대한 결과는 결국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가로 저는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번 내신 대비 때도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시험 보기까지 시간은 꽤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월 중순쯤에 보통 보죠. 그럼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이유는 중간에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따지면 5주 아마 조금 넘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이에 처지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기 때 한번 겪어봤잖아. 내가 이 정도로 공부하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의 한계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분명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좀 노력을 해볼게요. 최대한.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도요 그거를 좀 잘 따라 주셔야만 여러분이 지난 1학기보다 그 이상으로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겠죠.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학습적인 부분에서 힘든 부분은요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거 갖다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학기 이제 시험을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학기 기출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지는 동화 거예요. 잘 봤잖아 동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눈에 띄는 걸 기준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쓰고 갈게요. 자 일단은 주역부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주역부에서는 대입 확률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두 번째 어법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통상 세 문제가 국룰입니다. 세 문제. 플러스 한 문제라고 해야겠네요. 서술형까지 해서. 네 문제네요. 네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약을 활용한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씩 보자면 지금 이제 패러프레이징 문제 2번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3번 빈칸도 마찬가지고요. 3, 4번 대놓고 주제 문제죠. 그 다음에 5번, 6번 다 제목 문제죠. 그 다음에 7, 8번은 제외할게요. 삽입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일단 6문제예요. 지금 6문제. 자 그 다음에 빈칸 7, 그 다음에 여기서 빈칸 8, 그 다음에 여기 어휘 9, 그 다음에 어법 빼고 어디 갔냐? 일치 빼고 얘 빼고. 그러면 지금 9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흐름 10, 그 다음에 요약 11, 여기도 요약 12,
그 다음에 어휘 13. 제가 지금 뭘 세고 있는지 잘 모르셔도 돼요. 지금 13개, 자 어휘 14개, 그 다음에 어법 제외하고 일치. 자 일단은 객관식만 놓고 봤을 때 14문제입니다. 객관식이 지금 22문제거든요. 다 합쳐서 22문제 중에 14개가 뭐랑 관련성이 있는 거냐? 대입하기랑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 주제 관련 문제라는 거야. 지금 22문제 중에 8문제가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것과 관련성이 있는 거. 어법이라든가 우리가 일명 모의고사 유형으로는 간접쓰기라고 하죠. 간접쓰기. 순서나 삽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들이 8문제. 아니면 하나 더 추가되면 내용이 일치해요. 8문제에서 요 유형들이 나오고 그 외적인 14문제가 전부 다 뭡니까? 다 주제와 관련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 주역부에서는 니네가 교과서가 됐든 외부 지문이 됐든 주제를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건 당연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과반수 이상이 나왔잖아요. 객관식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부분 보면요. 요약형이죠. 그렇죠? 자, 요약형 뭡니까? 요거예요. 대입화.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볼게요. 어법이죠. 어법 패스하고 세 번째 조건에 맞게끔 영작하는 거죠. 이 영작 자체가 역시나 또 뭡니까? 요 부분이잖아. 그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주제 관련이에요. 됐어요? 그럼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4번 보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거는 주제와는 조금 관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얘는 잠깐 패스. 그 다음에 서술형 5번. 빈칸이죠? 도치 활용해서 내는 거. 이거 많이 틀려왔죠? 그렇죠? 내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 도치거든. 그지라. 어쨌든간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결론을 짓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대입학과 관련이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서술형이 이제 총 5문제 중에서 3문제가 대입학이에요. 됐어요? 전부 다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어떻습니까? 과반수 이상이 주제와 관련 있는 쪽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22에다가 서술형 5개 합치면 총 27문제예요. 27문제 중에 17문제가 대입학과 관련성이 있는 게 나온 거야. 무려. 됐어요? 절반 이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내신 대비를 제가 할 때 수업을 들을 때 교과서가 됐든 외부 지문이 됐든 그래서 이 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뭔 말이지?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놓치고 너네가 학습을 한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2번째 어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어법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이 많이 틀린, 자, 동화도 틀린 그 문제입니다. 자, 요거죠? 요거 많이 틀렸어요. 이거 중간고사 때도 나왔죠. 기말 때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중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뭡니까? 어법상 틀린 거 개수 고르기. 3.7점이죠? 여러분 객관식에서 최대 점수가 3.7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4점짜리 문제 거의 없어요. 좀 적게는 2.7점에서 많게는 3.7점. 보통 객관식 배점이 이렇게 됩니다. 3.7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높은 게 뭐로 나왔습니까? 어법으로 나왔던 겁니다. 모두고로 시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번호가 A부터 G까지 있거든요. 밑줄이 7개예요. 7개. 됐어?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내신 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범위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교과서 한 권 나온다 했나 니네? 교과서 한 권 나온다면 지난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외부 지문 한 30개 나올 겁니다. 예상을 하자면요. 그러면은 보통 이 어법도 그 외부 지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모의고사 30개 중에서 어느 부분이 딱 어법으로 나올까?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걸 찍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모든 어법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범위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오나? 또 변형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법 학습은요 항상 전범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법이 몇 개 나왔어? 4개나 나왔어요. 4개. 이 4개를 만약 다 틀리면 이미 80점 됩니다. 다른 걸 다 맞춰도. 그러니까 역시나 주역부는 여전히 어법적인 상황이 중요하다. 올해는 안 나왔는데 예전에 주역부에서 되게 변태 같은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서술형이었거든요. 지문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 여기 왼쪽 페이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이만큼 온 거야. 이만큼 왔는데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밑줄이 없어요. 여기에서 어법상 틀린 게 몇 개냐를 쓰는 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몇 개냐. 미쳤죠? 정답이 12개인가 그랬어요. 그게 좀 오래돼서 나온지 그게 3년 전인가 나왔었어. 3년 전 주역고 1학기 기말이었나 2학기 중간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정답이 12개였어. 나는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얘는 학교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시험을 내.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를 밑줄도 없이 어법상 틀린 거 찾아라. 그게 몇 개냐. 아니 이런 문제를 낸다니까. 그게 주역고예요. 물론 지금은 주역고가 그때랑은 달라요. 그때는 시험이 되게 소위 말해서 그지같이 냈었는데 지금은 시험 구성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안 낼 것 같은데 저는 어법 문제가 조금 더 서술형에서 업그레이드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술형에서 나온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서술형 이거 중간고사 때도 나왔던 유형이지 얘들아. 어떻게 나왔어? 밑줄 쫙 쳐놓고 여기서 어색한 거 고쳐 이렇게 고쳐라 3개.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중간 때도 이거 나왔잖아. 근데 이거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밑줄 다 없애버리면 돼. 이 밑줄만 다 없애버리면 겁나 어려워지겠지. 됐어?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 학교 시험에서. 됐어? 이게 지금 교과서 부분이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중간고사 때도 이게 교과서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어법을 할 때는 밑줄이 없는 버전도 연습을 할 겁니다. 제가 출제를 할 거예요. 출제를 할 거야. 보통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개수 정도는 알려줘요. 개수 정도는. 그러니까 밑줄은 안 주더라도 여기에서 어법상 3개 틀렸거든? 3개 틀린 거 찾아서 고쳐 써봐. 이 정도는 준다고. 개수도 안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출제를 해볼게요. 7과에서 개수 안 알려줘. 전범위. 미안. 개수는 알려주고 미안. 착각했어. 밑줄 안 치고 개수 알려주고 어법상 틀린 거 고쳐 쓰고 저는 항상 알죠? 이유까지 작성하고. 네, 저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법에 대한 학습이 어쨌든간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익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법 출제율이 높은 편이에요. 주역고는요. 아시겠죠? 4문제 나왔잖아. 4문제.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가고 학기가 지날수록 어법 문제는 원래 점점 떨어지는 게 추세거든요. 개수가. 근데 전년도 기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법 문제가 계속해서 서너 개 정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주역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역고는요. 어법을 조금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수로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은 어법은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약 관련된 건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서술형 1번 요약형이에요. 요약형. 왼쪽에 나와 있는 지문을 아주 긴 버전으로 요약을 해서 빈칸에 쓰는 거. 요약형이죠. 그리고 니네가 객관식에서 풀었을 때 18, 19번 이 2개도 되게 많이 틀렸었거든? 왜냐? 니네가 단어를 잘 몰라서 틀린 게 많아. 퍼스티어, collaborative 이런 단어, skeptical 이런 단어 잘 몰라서 틀린 사람들 분명 많을 거라고. 요약형.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19번 문제도 여기 보면은 contagious, chronic 이런 단어 잘 몰라서 틀린 사람들 많다고. 이게 뭔 뜻이야? 이래갖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contagious는 잘 기억 안 나는데 chronic은 확실히 본문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얘는 안 나왔어. 됐어? 그러면은 이 18, 19번의 문제 의도는 무엇이냐? 평상시 어휘력이 얼마나 돼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출제를 한 거란 말이야. 점수 봐봐요. 3.7이죠. 여기는 3.7이죠. 내가 아까 뭐라 했어? 3.7이 맥시멈이라 했잖아. 객관식에서.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까 어법 모두고르 시험 문제, 그리고 요약형 문제. 요약형 문제는 그 문제 자체도 어려운데 심지어 단어도 어때요? 단어도 여러분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대충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3.7점짜리 3개 날라가니까 몇 점이야? 벌써 90점은 물 건너 간 거지. 됐어? 이런 케이스가 이제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약형 문제나 어법 문제나 저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틀렸거나 아니면 다 맞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1, 2등급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다 맞는다는 전제에서요. 그러니까 이 요약형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약형에서 객관식 기준으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단어예요, 단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요약형 서술형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거는 여전히 몰라요. 2학기 때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확신하고 내신 대비를 할 수는 없어요. 시험 유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야속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해야 되고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고 보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상시 실력을 기반으로 해갖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수호할 수 있다. 내가 영작이나 유의어나 뭐 아니면 요약이나 이런 거를 다 대비할 만한 시간과 그런 이제 좀 나의 스펙이 된다 한다면은 당연히 다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단어도 지금 유의어는커녕 기본 단어도 잘 안 되고 직독직해나 구문분석도 잘 안 돼. 근데 요약이니 영작이니 이런 걸 대비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에 맞는 학습법이 존재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잡을 거예요. 내가 먼저 소위 말해서 그룹핑을 할 겁니다. 그룹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로 나눠갖고요. 그룹핑을 해서 이쪽 그룹은 좀 변형 문제도 좀 빨리 주고 그리고 뭐 각종 테스트도 조금 이제 좀 내가 생각하기에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것도 과감하게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할 거고 반대로 이쪽 그룹은 변형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어휘나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나 해석 테스트를 위주로 그런 걸로 내가 개별적으로 첨삭도 하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 말해줄게요. 제가 원래 지난 내신 대비할 때 그 월수금에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월수금 시간도 똑같죠 지난번이랑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제 기준으로는 제가 월수의 뒷시간 수업을 다 빼버렸습니다. 왜? 다 빼버렸어요. 오늘 마찬가지야. 오늘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요. 여러 번 수업하면 저 뒷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일부러 뺐어. 왜냐? 준이야 왜? 왜? 정수를 물었니? 나랑 좀 놀자. 주역보가요 지금 25명이거든요. 아무튼 안 나오셨어요? 네. 2등급 인원 25명. 2등급 인원이 25명까지요? 그러네. 니네가 297명이죠? 니네 학교가. 아무튼간 25명이에요. 25명 지금. 참고로 지난 1학기 때가 17인가 16인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거의 10명 가까이가 이제 우리 더 왔는데요. 우리 반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름도 잘 모르네. 가연이가 누구예요? 가연이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선율이 그 다음에 상혁이 그러니까 상혁이는 뭐 사실 예전에 다녔었잖아. 그때 나랑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가 그러니까 우리 세 분을 포함해서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거는 도저히 뒷시간에 내가 수업이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 주역부 아이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내가 시간을 빼서 따로 좀 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월수의 수업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월수금에는요 고등부 우리 반밖에 없어요. 잘했지? 와 감동스러워. 오늘 방금 좀 뭔가 말이랑 눈빛이 좀 다른데? 정말? 그래서 원래 막 대진고 하던 거 다 빼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과 수요일 날 뒷시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저는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늘은 걱정 마세요. 모레부터. 모레부터. 네, 그래서 뒷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보는 데일리 테스트라던가 이런 거를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제가 좀 첨삭을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첨삭을 좀 많이 지난번에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저는 그리고 제가 절대로 여러분이 이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주역고 너무 많아. 선생님이 나한테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 나는 여러분이 이 생각 나오는 건 정말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시간을 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든 좋아요. 어차피 저 시간 널널합니다. 이제 널널하니까요. 저한테 어떤 뭐 특정한 부분 아까 제가 그 프린트 나눠주면서 각종 요청사항 잘 하자고 이런 걸 써놨었잖아요. 저 어차피 뒷시간에 프리하니까요. 뒷시간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이만큼 모아갖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시간 많습니다. 구문 분석 세부적으로 제가 다 해드릴 거고 해석도 다 도와드릴게요.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땀 한 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을 할게요. 지난번에 그 메일 숙제를 했었는데요. 일단 메일 숙제는 안 할게요. 너무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숙제는 제가 일정량을 그냥 정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실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찍어서 보내는 게 생각보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양을 정해서 이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신에 몇몇 분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그룹핑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내가 매일매일 해서 찍어서 보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유념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쨌든간 우리가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커다란 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주요한 어법사항이나 구문사항은 무엇일까? 이 글의 전반적인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유의어나 단어를 얼마만큼이나 학습이 잘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그 시험 범위가 11월 고일 모의고사라는 것만 들었는데 혹시 뭐 다른 추가적인 정보 없습니까? 6월 모의고사 이번에 새로 보는 것까지 3개. 6월이요? 네, 같은 19년 6월 모의. 19년 6월. 1학기랑 똑같이 19년 6월, 19년 11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잠깐만요. 와. 잠깐. 똑같이 28개네요. 아이씨 왜 이래? 2019년 줄거 많이 8이랑 6월이요? 6월 9일 모의고사? 6월 10일 정말 뭐. 그리고 올해 거? 네, 올해 거 저 뭐야 이번에 8월 달에 보는 거 말하는 거예요? 8월 맞아 내일이잖아 앞으로 보니까 네. 내일 보는 거? 그 9월 모의고사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세 군데에서 나온 거야 이번에는? 우리랑 1학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뭐 번호나 이런 건 안 나온 거고요? 몰라요? 저 혹시 뭐 학교에서 받은 페인트나 이런 거 없어요? 8개. 받은 거 찍어서 되는데. 누구한테? 여자친구한테. 그걸 왜? 난 받은 게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학습지를 갖고 왔는데 쌤 드리고 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 근데 원크를 만들었어요. 원크를 안 들어서 총 8개 받은 거야 이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이 받은 7과를 전부 다 펴주세요.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 해당 그 하루에 정해진 진도만 전화하면 아마 사고가 있고. 그거 괜찮은 생각이야. 아니. 야, 조용히 해. 그러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마녀 사냥하시는? 아니 보충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혹시 안 속네? 안 속네. 여러분 여기 4강의실이요. 등이 고장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래 앞쪽만 이게 꺼지는 게 이건데 이게 지금 고장난 상태라서 끄면 이게 다 꺼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직 수리를 못했어요. 수리 중인데 그래서 앞쪽을 지금 못 꺼갖고 이게 좀 흐리게 해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저기 가온이 보이냐? 괜찮아? 은준이는? 괜찮아? 상혁이도 괜찮아? 그래? 혹시 좀 잘 안 보이면 어쩌지? 답이 없는데? 안 보이면 안경을 챙겨오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 다 꺼고 꼼꼼하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거 수업할 수가 없잖아. 이건 안 되잖아. 이거 너의 눈 나빠져.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볼 건데 학교에서 여기 진도는 얼마나 나왔어요? 교과서는? 공문이 나왔어요. 공문 2? 그래요? 이게 이게 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사자 등골이랑 그 다음에 그 센서 삭스였나 아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문 2까지는 아마 라이언 라이츠에서 끝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발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주협에서도 그렇고 가저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용에 관련된 걸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전부 다. 그래서 역시나 내용적인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과거 시제가 꽤 많이 나와서 밑줄어법으로도 좀 종종 나왔어요. 특히 본문 1번에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면서 갈 테니까 필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1번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이언 라이츠부터 보겠습니다. 자, 리처드 트레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케냐에 있는 11살짜리 소년인데요. When, 뭐 할 때?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upon ing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야. on ing, upon ing 둘 다 같은 거야. 그래서 the stable, 이 stable이라는 게 형용사로서는 안정된이라는 뜻인데 명사로서는 마구간이라는 뜻이 있거든. 좀 또는 이제 축사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발견했어. 여기 잠깐만 봐봐. 과거 시제 나왔거든. 근데 뒤를 보면은 had been killed라고 대과거 시제에다가 플러스 수동태가 나왔어. 자 여기서 대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당연히 발견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지? 자 축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가 뭘 발견했냐면요. That one of his family cows, 그의 가족 소들 중 하나가 죽임 당했던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거는 발견하기 그 이전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had been killed라는 형태를 쓴 거고 죽임을 당한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로 써준 거겠죠. 자, lion attack, 사자의 습격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글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일단 케냐의 어떤 한 어린 소년이 뭔가 이 축사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소가 다 죽임을 당했고 이게 뭐 때문이다? 사자에 의해서 당한 거구나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라이언 라이츠니까 뭔가 사자에 관련된 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가자면 Not just richer family, but many of their neighbors were 하고 나오네요. 자, not only A but also B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but 뒤에는 also가 생략된 거다. 그리고 just는 only로 써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Richard family 뿐만 아니라 many of their neighbors니까 그들의 이웃들 중 다수가 이 경우엔 얘들아 여기다가 스위치하는 거다. 여기에 스위치야. B에 스위치. 됐어? neighbors니까 복수지? 그래서 were가 온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얘네가 were putting up with the same problem. 자, 여기서 put up with 하면은 뭔가를 견뎌내다라는 뜻이거든. 중요한 수고겠죠. 뭐뭐를 견디다. 또 이런 게 또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됐어? 뭐뭐를 견디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견디고 있었다. 똑같은 문제를 견디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만 겪는 게 아니라 딴 가족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사자의 습격을요. Some people had lost animals to the lions.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여기 또 보면은 had lost, 또 대과거 시제 나왔네. 대과거 시제. 그 뒤를 보면은 wanted, 과거 시제 나왔네요.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대과거를 썼겠지. 그러면 왜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인가? 그걸 파악을 해봐야겠지. 사자에게 동물들을 잃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사자를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야. 동물을 잃었으니까 그 이후에 사자를 죽이기를 원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원했다라는 시점보다 동물을 잃어버린 게, 잃게 된 게 그 이전이겠죠. 잃게 됐으니까 사자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겠죠. 자, 왜 사자를 죽이길 원했는가? To protect their remaining cows and goats. 그들의 남아있는 소와 염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죽이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만약에 사자들을 다 죽였다면 이 글을 안 썼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어서 봐봐. However가 나왔네. That however,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사자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를 죽이는 것. 자,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would have brought another problem. 여기서 would가 나왔는데 would는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 자,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있죠. would, could, might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를 죽인다면 그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지도 모른다.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정법이야. 가정법. 알겠지? 자,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랍니다. for. 여기서의 for는 왜냐하면이야. 왜냐하면. 자, 얘들아, for 앞에 이렇게 콤마 찍혀있지? 그러면 이때 for가 접속사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그냥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면 돼. 알겠지? 자, 왜냐하면 lions, 사자들이 are the top tourist attraction in Kenya. attraction은 어떤 명소를 말하거든요. 그럼 케냐에서 최고의 관광 명소? 명소라기보다는 사자니까 명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케냐에 사자보러 많이 오거든. 그래서 사자를 다 죽여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광을 안 할 거 아니야. 관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뭔가 지역 경제가 좀 비활성화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re protected by the law. 그래서 뭐야?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야. 사자를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야. 아니 이 사자들이 자꾸 습격해갖고 우리 가축들 다 죽여. 아니 내가 열받아서 사자를 죽이려고 해. 근데 죽이지 말래. 죽이면 또 법에 위반된대. 아이씨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다 잡아먹히고 뒤지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해결을 해야겠죠. 지금 문제점이 나왔어요. 문제점. 자 그럼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습격으로 인한 가축 피해입니다. 이게 문제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결책을 이제 하나씩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해결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자를 죽인다였어요.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법에 위배가 되는 거야. 하나 더 쓸게요. 법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자가 관광 명물이야. 그리고 또 뭐야? 법에 위배가 돼. 됐어?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자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해결책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In addition. 게다가 their numbers are decreasing. 그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자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포함되겠네요. 개체수가 감소 중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못 죽이는 거야. 사자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자를 죽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못 죽인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이. 자 이어서 Members of Richard's family. 자 리처드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took turns guarding the cows라고 나왔네요. 자 take turn ing 하면은요 순서를 정해서 ing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take turn ing 뭐라고요? 순서대로 ing 하다요. 순서대로 뭐뭐하다. 됐어? 자 그럼 순서대로 guarding the house니까 그 소를 지켰다는 겁니다. in their stable 그들의 축사에서요.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순서대로 밤에 뭐라고 하면 될까? 그 축사를 이제 축사를 지킨다. 이게 두 번째 해결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불침번 서는 거지 뭐, 불침번. 자 다음은 네가, 다음은 네가. 초번, 중번, 말번, 막 이렇게 뭐 군대 마냥 불침번 쓴 거야. 자 근데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when everyone was asleep. 자 별거 아닌데 얘들아 여기 asleep이라는 게 얘는 보어 역할만 가능한 녀석이다. 뭐 별건 아닌데 써둘게요. 그 우리 형용사 중에 어로 시작하는 애들 있죠. 어로 시작하는 거. asleep, 뭐 afraid, alive 이런 단어들 있잖아.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항상 보어만 가능해. 보어만. 알겠지? 어우 재윤이 또 졸기 시작했대. 이 자식아. 그러지 말고. 자 다시. 자 모두가 잠에 들었을 때 사자들은요 were able to get through the fence. 그 펜스를 담장을 get through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침번이 풀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얘들아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아니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자다 깨고 아니 이거를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는 어차피 누군가가 다 자야 돼. 이제 사람들이 다 자야 돼.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이제 사자들이 이제 똑똑한 거야. 야야야 이 새끼들 다 잤나? 야 고 해갖고 이제 가서 다 이제 죽이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잘 때 사자가 습격을 하는 거죠. 결국 이거죠. 또 이런 문제가 생겨.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것도 폐지. 이것도 안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보시면 리처드는 처음에 set up a series of torches on the fence. 자, 그 펜스에다가 울타리에다가 일련의 토치를 설치했대요. 토치, 횃불이에요. 횃불을 set up 설치했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엔 뭐 했답니까? 울타리에 횃불 설치했어. 울타리에 횃불
설치. 자, 이렇게 했답니다. 자, 그럼 횃불을 왜 설치했는가?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He knew lions were afraid of fires. 아, 그는 알고 있었어. 사자들이 불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생각한 거지. 펜스에다가 이렇게 불을 딱딱딱딱 설치해 놓으면은 이 불 때문에 무서워서 사자들이 안 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걸로 과연 해결이 됐을까? 이어서 볼게요. What he did not know was how smart lions are. 자, 이 문장 일단은 별표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거든요? 쉬운 문장이야. 근데 시험에 되게 잘 나왔어요. 이 문장. 작년에도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전부 다 서술형 1번 쪽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그냥 영작으로 잘 나옵니다. 영작. 그래서 영작에서 중요하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what을 이용한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how smart lions are 반접 의문 나왔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영작으로 시험에 잘 나왔었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을 좀 해보자면 그가 알지 못했던 것, 이 what이 목적격으로 쓰인 거야. no에 대한 목적 없지. 그가 알지 못했던 것. 자, what절이 주어로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되고 있는 거 보이지? was로 나왔다. 그것이 무엇이다? How smart lions are. 자, h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로 해석이 되지.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사자들이. 됐어요? 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였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다시. 문제가 뭐야? 횃불 다 설치했어. 불 무서워하니까 얘네 못 오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얘가 간과한 게 바로 무엇이다? 아, 사자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이거를 놓친 거야. 자, 이어서 볼게 그러면. When the lions found out. 자, 사자들이 알아챘을 때 뭐를? 대절을. No one was around. 아무도 주변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그들은 축사에 들어가서 또 어쨌든간 암소를 공격했다는 거야. 아, 횃불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야? 역시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서는 결국엔 또 가축들을 습격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없음을 인지하고 저기 뭐야? 또 가축 습격을 했다. 그럼 얘도 결국 해결이 안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대체?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횃불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람 플러스 횃불이 있어야겠네. 맞지? 그러니까 횃불만 있으면 야, 불은 좀 무섭긴 한데 야,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야,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인간들 입장에서는 횃불을 들고 돌아다녀야겠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 아까 2번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2번에서. 아니 사람들이 360을 24시간 동안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Next. 자, 그 다음에 리차드는 스케어크로우즈를 설치했대요. 스케어크로우즈가 그 허수아비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허수아비를 이제 설치한 거야. 그들은 were of no use eith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설명해 줄게. 별거 아닌데 우리가 of라는 놈이 나오고 추상명사가 나오면은 이게 형용사가 돼, 얘들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of에 importance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of importance.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important랑 똑같은 뜻이야. 됐어? of importance가 뭐라? important랑 같은 뜻이라고. 됐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of의 use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of의 use는 형용사로서 use, full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라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of, use 사이에 no가 붙어 있잖아. 부정어가 있지? 그럼 얘는 유용한 게 아니라 쓸모가 없는 이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여기 조그맣게 쓰여 있죠? use less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either도 뭐 별건 아닌데 또한이란 뜻이야. 또한. 우리가 to라고 쓰잖아. 또한을. 그치? 긍정문에 대해서는 to를 쓰는데 부정문에 대해서는 원래 either를 써. 부정문이잖아. 지금 no가 붙었으니까. 됐어? 그래서 either를 쓴 거야. 다시 한번. 자, 리차드는 허수아비를 설치했어. 그런데 그것들 또한 쓸모가 없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왜 쓸모가 없었을까는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
안 움직여서 그러지 않을 거야. 그치? 이거는 사실 우리가 뒷내용을 보면 충분히 추론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추론이라고 써볼게, 추론. 자, 왜 소용이 없었을까? 소용이 없었을까? 한번 추론을 해보자. 그 이유는 무엇이다?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야. 허수아비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뒷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 니네가 학교에서 여기를 진도 나갔다고 했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볼게. 이게 사자 등부를 이용해서 사자가 들어오는 거를 결국에는 막게 됐다라는 거잖아. 이 투레레가 이제 발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멸하는 식으로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식으로 이제 등불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사자가 보는 입장에서 어때요? 뭔가 횃불을 들고 마치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횃불을 들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구나. 여기는 습격 못하겠다. 야, 딴 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자들이 습격을 못하게 돼서 해결이 됐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횃불만으로는 못 막는다고 했잖아. 왜? 아니 횃불이 있으면 뭐해?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야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가자 하면 되는 거고 거꾸로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없는 노릇이니까 뭔가 방법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자들은요 뭔가 빛나는 무언가를 들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무서워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근데 허수아비는 안 돌아다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가 소용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야. 되니? 그러면 우리가 추론에 대한 문제로서도 사실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출제할 수 있죠. 왜 허수아비가 효과가 없었는가? 왜? 허수아비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어요? 자, 이어서 가볼게. 자, 그러면은 하나를 더 말해볼게요. 여기 4번도 쓸게요. 자, 허수아비 설치를 했어요. 허수아비 설치. 근데 얘도 역시나 뭐다? 효과가 없었다. 추론을 해보자면 무엇이다?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결책을 제안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사자를 죽인다도 안 돼. 순서대로 밤에 뭔가 불침번 선다? 이것도 안 돼. 울타리에 횃불 설치했어? 이것도 안 되고. 허수아비 설치했어? 이것도 안 돼. 지금 다 효과가 없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He had to find a way to stop the lions. 자, 그는 사자들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Before, 먼전에 그가 또 다른 소를 잃기 전에 빨리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지. 자, 이어서 갑니다. 본문 두 번째. 자, 리차드는 observed the lion's behavior. 사자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 그가 took a torch. 자, 횃불을 들었대요. 그리고 worked around the stable. 축사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녔답니다. He seemed that. 자, he seemed that 하면은 그는 대절 이하처럼 보인다는 거죠. 미안하다. seem이 아니라 sense. 소리 잘못 봤어. 그가 대절 이하처럼 느낀다는 거죠. 사자들이 밖에 있는 걸 감지한 거야.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이제 그 인기척이 아니지. 사기척이라고 해야 되냐? 사자의 기척? 어쨌든간.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사자들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들이 would not come near. 아무도 근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때요? if 뭐 한다면요? 그들이 생각한다면요. 누군가가 was working around.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구나. to protect the cows. 그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만 좀 잡아볼게요. 여기 데이 나왔죠? 여기 또 데이 나왔죠? 이 데이가 전부 다 뭐야? 사자들이에요. 사자. 됐어요? 요거 라이언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그러니까 얘가 사자의 습성을 알게 된 거야. 내가 횃불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자들이 저렇게 숨어있는 게 보여. 근데 왜 안 들어오지? 얘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주변에 누군가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오는구나. 얘네가 습격을 안 하는구나. 이 특성을 알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특성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겠죠. Then 그리고 나서 he had an idea of moving towards. 자, 그때 그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뭐야? 움직이는 횃불이야. 움직이는 횃불. 자, 그러면 이 움직이는 횃불 5번을 쓸게요. 여기 다 지울게.
보자. 5번. 자, 움직이는 횃불을 만들자. 이쪽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자, 움직이는 횃불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바로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내가 횃불 들고 돌아다녔더니 내가 감시한다는 걸 아니까 애들이 안 쳐들어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됐어? 그래서 볼게. 사자들에게 움직이는 토르치는 오로지 의미할 수 있었대요. 대절이요. 대절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들고 있다고. 그거 당연히 횃불이겠죠. 횃불.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어. 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would stop. 자,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Then from approaching the stable. 자, 여기 잠깐 보자면 stop 목적어 from ing 유명한 표현 나왔네요. 자, 그럼 필기해야겠죠. stop 목적어 from ing 어휘 문제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녀석이죠. 일단 해석을 먼저 보자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맞다라고 해석하지. 그래서 아이 다 불러. 에이. 너무 세게 치나 보다. 자, 그래서 이 stop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방금도 말했지만 어휘로 되게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좀 써볼게요. 자, 일단 쉬운 거부터 hit, 그 다음에 ban, 그 다음에 prevent, 뭐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일단 바꿔 쓸 수 있고요. 약간 난이도를 높이자면 우리 좀 이제 금지와 관련된 거. 여기에 ban도 나왔지만 뭐 forbid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inhibit이라든가 그 다음에 prohibit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금지와 관련된 단어예요. inhibit은 억제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discourage,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요. block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단어 더 안 쓸게요. 자, 얘네가 전부 다 같은 거고요. 뒤에 패턴도 똑같습니다. 얘네 목적어 from ing야. 전부 다 똑같아. 해서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다. 됐어요? 얘가 하는 것을 막다예요. 얘가 하는 걸 막다.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게 위치가 and is로 나와 있잖아. and it.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면 그것이 즉 사람이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 대절 내용 말하는 거야. 대절. 위치가 가리키는 건. 그러면 사람이 횃불을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들이 즉 사자들이 축사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댄이 가리킨 건 뭐예요? 사자들이야. 사자들. 라이언즈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approach는 참고로 타동사야. 타동사 얘들아. 뒤에 to 안 붙인다. approaching to the stable 아니야. to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to 명사 붙이면 안 돼요. 주의하시고. 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리차드 투레레가.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횃불을 뭔가 설치를 할 수 있다면은 얘네가 사람이 들고 돌아다니는 걸로 생각해서 습격을 안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까지는 얻었어.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아니, 움직이는 횃불을 어떻게 만들 건데? 캐냐잖아. 아, 여기에서 뭐 기술력이 얼마나 있겠어? 그것도 11살짜리 꼬맹이가. 그쵸? 이게 이제 문제겠죠. 자, 그래서 how he thought to himself. 그가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기로는 스스로에게 생각했다는 거 혼자 생각했다는 거죠. 자, 리차드는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could he make? 그가 만들 것이냐? It appeared that a torch was moving.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횃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만드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시 상황이라고 나왔고 appear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appear 뒤에 지금 대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대절은 appear에 대한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 appear를 동사라고 보자면 이 나와 있는 대절이 보어가 됩니다. 대절이. 그래서 대절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토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 됐어요? 근데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됐어요? 해석이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이시 상황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it은요 일종의 감옥적어랑 좀 비슷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리처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횃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어떻게 그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After lots of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 하면은 시행착오. 그래서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리처드는 마침내 만들어냈어요. A system of flashing LED lights를요. 깜빡거리는 LED 전구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냈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뭐 안 나오네요. 그냥 과정은 안 나오고 어쨌든 만들었대. 근데 그 LED 라이트가 powered by 뭐뭐에 의해 작동된대. 뭐에 의해서? On old car battery니까 낡은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서 작동이 된답니다. 자, 그게 또 어떤 배터리냐? That was charged by a solar panel이니까 solar panel, 그 태양 그 패널을 말하는 거 있죠. 태양판, 태양전지. 그 태양전지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그런 오래된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동력이 돌아가게 되는 LED 라이트랍니다. 됐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나 보지 뭐.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태양열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이제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나 보지.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LED를 좀 이제 깜빡거리게 이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자, 이어서 근데 11살짜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것도 전문 기술도 가는 게 아닌데 어찌 보면 대단하네요. 자, 리처드는 set the light along the fence. 자, 그 이제 펜스를 따라서 라이트를 설치를 했답니다. 여기 라이트는요, 요 자리에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set up the light라고 써도 된다고. set the light 쳐도 되고 set up the light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빛이 항상 켜져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아까 2번인가 3번에 썼었던 횃불 설치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 그치? 중요한 건 뭐야? 횃불이냐 불빛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들고 돌아다닌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깜빡 이렇게 해야겠지. 그래야 이제 뭔가 사람이 돌아다니는 느낌을 주지 않겠냐? 아니 펜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불빛들이 있어. 그럼 이게 다 켜져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켜져 있을 때 나머지는 꺼져 있고 얘가 켜지고 켜지고 이렇게 약간 순차적으로 간다고 해봐.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신호등 마냥.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사자 입장에서는 누가 저거 들고 돌아다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습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잖아. 지금 사람이 노가다를 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잠 잘 거 자면 되고, 그리고 사자를 안 죽여도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At night, 밤에 불빛들은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있어요. From outside the stable, 그 축사 밖에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took turns flashing, 또 나왔다 얘들아. take turns, ing 나왔지? 순서대로 뭔가를 하는 거야. 자, 순서대로 깜빡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뭐처럼 보였냐?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보였다는 거야.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야. 됐어? 움직이는 횃불을 만드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횃불을 무서워한다 라는 속성에다가 플러스 뭐야? 사람이 가지고 돌아다닌다 라는 이런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좀 지울게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들고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야? LED 라이트를 발명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LED 라이트를 발명한 거죠. 그러면 제목이 딱 나왔네요. LED 라이트, 이 LED 라이트 이름이 라이언 라이트겠지 뭐. 됐어? 아까 거기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Never again the lines cross Richard's fence. 자, 부정어 도치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는 해둬야겠지. Never again. 자, never again은 한 세트로 묶을게. 자, never again 나왔어. 부정어야.
이번 내신에서 또 부정어로 틀려오기만 해봐. 그지 같은 것들 씨 없애버릴 거야 지금. 중간고사 때도 나오고 기말 때도 나왔는데 부정어 도치가 중간고사 때는 저기 뭐야 객관식 어법 문제 5번 문제에서 나오고 서술형에서는 이번에 서술형 몇 번이었냐 4번이었냐 5번이었냐 거기서 나왔는데 준이가 얼굴 왜 돌려? 그지들아 부정어에서 또 틀려오기 도치에서 또 틀려오기만 해봐. 2번 다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자 부정어 도치를 할 때는 뒤에 동사주어 도치가 될 거 아니냐. 이 도치시키는 방식은 뭐야? 의문문처럼 도치야. 의문문처럼 도치. 그래서 의문문 만든다 생각하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Did lions cross가 된 거야. Did lions cross. 의문문 만들듯이 썼잖아.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고. 도치에서 제발 그만 들고 알겠지 이 자식들아. 자 절대 다시는 사자들이 did cross Richard's fence. 자 리차드의 펜스를 넘지 않았을 거랍니다. 리차드는 이 시스템을요 라이언 라이츠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야. 사자를 막아주는 등불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요. This simple and practical device. 자 이 간단하고 실용적인 기기는요 did no harm to lions 이렇게 나왔네요. 요 부분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진짜 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여기를 한 번도 안 냈더라고 학교에서. 여기 좀 잠깐 체크해 줄래? 여기 라이언스까지 체크할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 말해줄게요. 내가 고등학교 그 선생님이라면 난 낼 거거든. 근데 왜 안 내는지 잘 모르겠어. 잠깐 봐봐. harm이라는 게 얘들아 동사와 명사의 뜻이 있잖아. 명사로서는 해, 피해가 되지. 아니 동사로서는 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harm이 타동사란 말이야 얘들아. 타동사. 근데 여기서의 harm은 뭐라 나왔어? 목적어로 나왔으니까 명사죠 명사. 됐어? 그래서 지금 잘 봐봐. 구문문사 보면 did가 동사고 harm이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해석을 하면은 해가 no가 붙었으니까 없는 해를 끼쳤다잖아. 직역하면.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됐어?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얘를 didn't harm이라고 써볼게. didn't harm 이렇게 써도 되잖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써도 되지. 근데 여기서 하면 이렇게 쓰면 이제 뭐가 달라져? 뒤에 이렇게 써야 돼. to 써 안 써? 안 쓴다. 됐어? 여기서는 to를 썼어. 왜 to를 썼어? 이 harm이 명사거든. 명사.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harm을 명사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harm to 명사 하면은 뭐뭐에 대한 피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뭐뭐에 대한 피해, 명사에 대한 피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harm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얘는 뭐야? 뭐뭐에 피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됐어? 우리 아까 전에 approach라는 단어 나왔었지. 걔랑 비슷하거든? 잠깐 봐봐. approach가 얘도 똑같거든? 얘도 동사로서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서 접근이라는 뜻이 있어.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차이가 되냐면은 접근하다 할 때는 뒤에 to를 안 붙여. 뭐뭐에 접근하다니까 왠지 to를 붙일 것 같지? 근데 to를 안 붙여. 그냥 내가 만약에 너한테 접근한다면 approach you야. approach to you가 아니고. 됐어? 그런데 접근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쓰일 때는 너에게로 접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너에게로 접근. 그럼 그때는 우리가 approach to you라고 쓴단 말이야. 명사로 쓰일 때는. 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됐어? 그러니까 harm이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온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근데 harm이 명사로 쓰일 때는 뒤에 뭐가 붙어? 전치사 to가 붙는다고. 됐어? 그러면 이 harm이 동사로 쓰이냐 명사로 쓰이냐에 따라 뒤에 to가 붙냐 안 붙냐가 결정되는 거네. 되냐? 근데 여기서 harm이 명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not이 아니라 no로 나왔으니까 그런 거야. no. 왜냐면 얘들아 no라는 거는 형용사거든. no가 형용사야. 품사가. 그럼 얘가 뭘 꾸며줘? 명사 꾸며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harm이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아까 쌤이 쓴 것처럼 didn't harm이라고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냥 lion즈가 돼야 돼. to가 나오면 땡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no를 not으로만 바꾸면은 뒤에 to가 빠져야 된다는 다른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 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충분히 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 좀 주의하라고. harm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서 뒤에 to가
붙냐 안 붙냐가 달라지는데 이게 지금 이 본문 버전으로는 노냐 낫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오케이? 여기 잘 이해 안 되시면 나 체크해놨다가 저한테 다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다시 들어가서 이 간단하고 실용적인 장치는요 사자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축과 사자가 were finally able to make peace. 마침내 평화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with one another. 서로요. 됐죠? 자, lion light는 또한 효과가 있답니다. for other wild animals. 다른 야생동물한테도 효과가 있대요. 사자뿐만 아니라. 근데 그 다른 동물이 뭔진 모르죠. 안 나와 있습니다. 리처드의 라이언 라이츠는요 현재도 being pp니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 되고 있다. all over 케냐 전체에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부 다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 나오게 된 게 라이언 라이츠인데 이 라이언 라이츠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죠. 이 사람이 횃불을 들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애들이 습격을 안 하네? 아 포인트가 횃불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포인트였구나.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쟤들한테 보여줘야겠네 해갖고 이제 라이언 라이츠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됐습니까? 전체적인 글의 이제 소재는 당연히 발명에 관련된 거겠죠. 라이언 라이츠라는 걸 어린 소년이 발명을 한 거니까요. 아마 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발명 얘기도 똑같을 겁니다. 또 어린 소년이 뭔가 굉장한 거를 뭔가 발명해낸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단 라이언 라이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퍼 포인트 몇 개 집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뒤에 썩 없는데 뭐. 어제는 도라님이라고. 집 빨리 가고 싶다고. 무슨 나오는구나. 집까지 던질 때 풀는 거야. 아직이야. 아직 6주 남았다. 신호로. 불핀 걸. 신호 외모. 처음 그거 내신 들어가는데. 처음이요. 우리가 그게 생각 안 나지. 처음이 기억 안 나면 아다리가 소리 그만한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무게 외우고 있지 않았어? 지난주 수요일? 응 그랬나? 그때 처음 외우지. 내가 화요일 날 딱 처음 외웠는데 네가 수요일 날 내가 딱 다 외웠다고 하니까 네가 나도 외워야겠다고 외웠잖아. 수, 목, 금, 토, 일, 월 6일 동안 미친놈아 하나를 10일 남았어. 10일 동안 형 5개 외우면 한 달 걸리구나. 내가 무려 저런 코칭을 해줄까. 그때 내가 정합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과학 성적 얼마나 많이 올랐어. 물론 네가 진짜 수행만 잘 봤어. 네가 너무 못 봤어 수행을. 제가 풀죠. 뭐? 풀달래. 던질게. 장난이야. 던질게. 시험 언제 하지? 이번 주에 해야지. 아니 이번 주는 못할 것 같은데. 왜? 아니 우리 다 톡방 있거든. 다들 이번 주 한다고 난리가 났어. 연병하는데 쌤들한테 쌤 저 이번 주에 할게요. 쌤 저 이번 주에 할게요. 말하는데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이 한 명 없더라고. 제가 이거 빼줬어. 용빈이랑 이상해서 오이 먹고 갑자기 우유 먹고 이러면 오이랑 우유 둘 다 싫어하니? 오이를 오이를 막 우유에다 많이 싫어. 집어넣어서 먹고. 투비 띠 진짜 절박하게 되지. TH 니네 과학 다 나갔냐? 뭐? 내신 아니야. 과학 절대. 학원? 난 다음 주 다녀왔는데 대신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그냥 그 뒤에 부분까지 확실한 지구과학이라고. 나도 다시 지구과학이랑 생명을 분명하고 물리랑 과학자다. 너 지구과학이랑 생명이 제일 제일 난다고? 아니 근데 그건 누가 아니야? 그나마 나는 그런 게 없다. 이제 물리랑 화학은 그냥 잘해야지.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솔직히 시험 화학은 좀 해봐. 시험 한 2, 3주 전에 족뱅이 쳐갖고 외우면 솔직히 다 외우는데 물리랑 화학은 평소에 쌓아놓은 게 없으면 풀 수가 없어. 물리는 잘 모르겠어. 화학은 해봐. 할만하다. 미치다. 아직까지는. 캠 켜져 있지 않아? 켜져 있다고. 아니야 나 켜져 있는데. 나 불. 방금 준이가 출연. 시간밖에 안 남아. 나 뒤통수 출연할게. 근데 뭐 어떻게 또 똑같은 주연가 없겠지. 다행이야. 한장 어차피 오늘 끝날 시간 많아. 닭강 너무 먹고 싶다. 여기 남는 거 좀. 싫어. 그냥 이렇게 느낌이지. 여기 다 음성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숙제 수학 숙제 되게 나와. 마테시스 먹자마자 저번에 3명이서 수업하는 진짜 중요해. 니올 거냐고 해서 니 20개 넘으면 일단 에이트 들어와.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내 앞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27개 풀었거든? 근데 20점 나왔어. 용빈이랑 그점 풀었는데 28점 나왔고 18점. 아 E3는 들어. 존나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나는 다 맞다 생각하고 딱 풀었는데 나는 한 24개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7점이 24개 그러니까 그러면 한 19개, 8개 연병한다. 생각한 것보다 6, 7개 틀리는 거지. 너한 17개 틀렸어. 17개 되면 6, 7개 틀리면 17개. 내가 7개 틀렸어. 이거 풀었어? 그 뭐냐 가우스 어? 가우스 뭐냐 있지 않아? 그 루트 다 루트에 X 마이너스 다 더하는 거 있잖아. 막 루트 399분의 1까지 다 더하는 거. 아까 못 풀었어. 그걸 못 풀었는데 다 풀었는데 어떻게 에이트 되고 다 풀었는데 그냥 수원 뒷부분에 나오는 걸로 다 풀면 된다. 시그마 1부터 199까지 루트 2n 플러스 1분의 1 하면 되는데 그거 부분 분수야. 모르겠어. 2n 플러스 1이 루트에 더하기 루트에 플러스 1 아 이따가 해. 어차피 뭐야 수업 끝나고 여러분 그 테스트 본 거 다 제가 한 번씩 상세하게 검사를 할 겁니다. 2주에요. 이 시간에 수업 없는데. 네, 찬찬히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쌓이는 줄. 그 뒷부분 진도 나가지 말고요. 이 앞에 우리가 했던 본문 1, 2에서 어법 포인트로 잡을 만한 거를 제가 좀 따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뭐 설명하면서 하긴 했는데 다시 본문 1을 좀 펴주실래요? 어법만,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 다 제외하고 어법만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낼 만한 거. 어법 포인트니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아까 초반 부분에서 낼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겠죠? 여기
사실은 과거 완료 시제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 시험에. 하지만 수동태가 섞여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할 만하다. 밑줄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네,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낼 만한 게 뭐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굳이 하자면요. 아까 여기 upon ing 있잖아. 이 부분은 하나만 좀 설명해 주자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on ing, upon ing 둘러있는데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지.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절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데, 절의 형태에서는 as soon as를 쓰면 되거든. 대문자 나왔을게. as soon as 주어 동사로 쓰면 돼. 됐어? 여기에서는 주어가 he잖아, he. 리차드 투레레가 들어가자마자라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바꿔 쓴다면은 as he entered가 되겠죠, 과거형. the stable.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고. 이 두 가지 정도 짚을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not only but에서 나왔잖아. 여기 also 생략된 거 just를 also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는 스위치. 이 부분에만 체크를 할게. 왜냐면 스위치를 어디다 한다? 여기다가 스위치 한다. 다시 한번 쓰자면.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 얘들아. 필기 후딱후딱 해버리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여기 대과거 시제인데 좀 가능성은 낮은데 체크는 해둘게. 여기 대과거. 왜 대과거 나오는지 아까 설명했었지? 원하는 시점 이전에 동물을 잃었으니까 그 이후에 원했겠죠, 죽이기를. 그래서 had lost 대과거 시제 쓴 거고. 그 다음에 remaining도 체크할게. remaining은 뒤에 나와 있는 cause and got를 쓰시걸 하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remain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의 얘는 자동사야. remain은 자동사. 자,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됐어? remain 들어 쓰면 안 된다. 남겨져 있게 된 거니까 remained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remain 자체가 수동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자동사라서. 알겠지? 그러니까 ing형이 맞는 거다. 이거 좀 주의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ould have brought도 체크를 해줄게. 이건 아까 쌤이 잠깐 말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야. 얘들아, if가 있다고 해서 가정법인 게 아닌 거야. 알겠지?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야. 조동사의 과거형이 가정법의 본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즉 사자를 죽이는 일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조동사의 have pp 요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여기서 뭐 시제 문제는 원래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돼. 여기 현재 시제를 썼잖아.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의 일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거든. 평상시의 일. 그러니까 이 사자가 원래 케냐의 이제 관광 명물이고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게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즉 평상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쓴 거야. 알겠지? 별건 아니니까 넘어갈게. 자, 여기도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는 이제 여기가 중요하겠죠? guarding. 아까 말했죠? take turns ing. 순서대로 뭔가 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till when everyone 요 asleep. 요 asleep은 사실 어법보다는 어휘 쪽에 좀 가깝긴 한데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보어로만 쓰인다.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첫 문장에서도 없습니다. 넘어가고 여기는 뭐 스위치 중요하겠죠? 근데 요거랑 하나만 더 체크할게. how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smart가 여기 뒤로 가면 안 된다. 알겠지? smart가 how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간 거야. how smart라는 어순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when the lions found out no one was around, they entered the stable and attacked the cows and ewes. 얘는 뭐 별거 없는데 체크는 해줄까? entered의 목적어 바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entered to 뭐 이런 거 안 써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Next, Richard stops factors of no use either. 요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본문 2번. 그렇죠. 첫 문장 없고요. 두 번째 문장.
Do not come near if they fall to. 요거는 보자. 가정법이거든 이것도. 가정법으로 나왔는데 지금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나왔고 그 다음에 if의 주어에 과거형 동사 나와있죠. 그래서 가정법은 어디까지나 형태가 중요하니까 그냥 요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는 영작으로도 낼 수 있거든 가정법은. 그래서 가정법은 언제나 영작을 항상 주의해 두자. 영작을 항상 염두에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낼 거 없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For lines of moving towards mean the person holding you with you the stop.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stop 이 부분. 근데 이거 stop은 어법 문제라기보다는 어휘 문제에 좀 가까워. 그래서 얘는 패스하고 아까 설명했던 approach 여기는 뭐다?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How he thought to himself could he make it appear that a torch was moving. 여기서 appear 중요하겠죠?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동사원형 쓴 거야 appear.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갔어. After lots of trial, 그 다음에 분사 쪽은 좀 사실은 봐야겠죠? Howard. 그리고 was charged. 이 두 가지 체크할게. 일단 powered는 이제 이 LED lights가 작동이 되는 거니까 PP형을 쓴 거야. ED형 붙인 거고. 여기서 was charged는 이제 수동태와 동시에 스위치를 두 가지 본 거야. 스위치랑 그 다음에 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여기서 was라는 놈을 썼잖아. 앞에 나와 있는 on old car battery 있지. 얘가 선행사야. 얘가 LED lights가 선행사 아니다. 얘가 선행사라면 복수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선행사 잘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로 쓰는 거고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와 있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거야. The light 이거 뒤에 여기에다 써도 된다. 됐어? 자, 그 다음 자, at night에서도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거 아까 나왔던 거 반복이다. flashing ing로 쓰는 거. take turns ing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볼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도치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도치 얘도 뭐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문장 요거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가 사실 내가 봤을 때 제일 포인트야. 만약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시험 낸다? 난 생각보다 많이 틀릴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 학생들 대부분이 틀릴 것 같아. no를 not으로 바꾸고 끝인 거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없습니다. 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언 라이츠 없어. 저거 나온 거. 여기는 이제 뭐 비리 PP 여기만 보면 되겠죠. 됐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법 포인트를 다 짚어줬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이거든요. 지금 뭐 엄청 어려운 어법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제에 관련된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죠. would have pp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과거 완료와 수동태가 섞인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지. 나머지는 사실 어법적으로 엄청 눈에 띄거나 어려운 거는 없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낸다면은 좀 쉽지 않을까? 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본문 3번부터 진도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인트로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그 본문 3, 4번을 마저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요 동화와 중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해볼게요. 수요일까지 준비를 해갖고 모의고사 정도를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숙제 같은 경우는 제가 톡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혹시 여기서 카톡 못 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카톡을 제가 이따가 아마 한 10시 좀 넘어서 여러분께 저희 단톡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잘 확인하셔서 숙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다 못 보신 분부터 저기 A자습실로 이동을 하시고요. 테스트를 다 보신 분은 저한테 스프링노트 들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대현아 뒤에 좀 꺼주라.